네, 안녕하세요. 나임 4강 데이터 추출 그리고 텍스트 처리의 강의 진행을 맡은 XM 빅데이터 사업본부 신준호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4강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번 주에는 일단 저희가 데이터 조인 그리고 피벗 등과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만지는 그런 핸들링하는 작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런 핸들링한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학습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어디에 이제 표현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데이터를 좀 자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만 뽑아내거나 하는 작업이 생길 텐데요. 그런 작업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드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 텍스트 데이터들, 이제 스트링 데이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에 대한 노드들도 몇 가지 살펴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데이터베이스 리더에서 제가 공공 데이터에 있는 직원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직원 데이터들을 오늘 같이 사용을 해볼 거고요. 4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1강부터 한번 보시면서 이게 3강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더라는 노더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땡겨오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3강 참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리더에서 인플로이, 직원들 명부죠. 직원들 명부, 가상으로 만들어진 명부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명부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보는 작업을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해볼 노드는 이제 소터라는 노드인데요. 이 소터라는 노드는 데이터를 정렬해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저희가 노드 레포지토리, 네, 이 정도는 이제 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검색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소터라는 단어를 레포지토리에서 검색을 해서 로우 트랜스폼 밑에 있는 소터라는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시면 소터라는 노드가 생겼는데요. 소터라는 노드는 왼쪽에서 데이터셋을 받아서 저희가 정렬하고 싶은 칼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후에 그 정렬된 데이터를 다시 오른쪽 포트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저는 이미 저번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 리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자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브는 MySQL의 JDBC, 네, 저희가 사용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MySQL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ional.p.cv라는 이 사이트에서 노스윈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알 수 있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저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주소는 제가 따로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유저와 패스워드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유저 이름은 게스트, 패스워드 이름은 릴레이셔널입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패치 메타데이터를 누르면 여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이 나오거든요. 테이블들을 누르면 여러 가지 뷰가 나오는데, 뭐 카테고리, 커스터머, 그다음에 커스터머, 인플로이, 오더, 그래서 주문, 그다음 뭐 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배송, 뭐 지역에 대한 테이블들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인플로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플로이에 있는 칼럼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인플로이를 모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OK를 눌러주시면 다시 실행이 되고요. 저는 미리 실행이 돼 있었던 거에서 아무런 설정을 이제 바꾸지 않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나임 측에서 좀 비효율적인 실행을 막기 위해서 세팅이 같은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리셋이 되지 않고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경고를 줍니다. 이런 경고는 좋은 경고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노드를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실행된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포트에는 데이터, from database를 눌러보실게요. 우클릭을 해서 맨 밑에 데이터를 보는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제 불러와진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칼럼을 살펴보면 이제 employee number, 이제 번호가 있겠죠. 가상의 데이터라서 4번이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이건 직급이겠죠.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그 다음에 뭐 입사 연도 등이 있고, 뭐 주소, 그리고 주소에 대한 시티, 지역, 그 다음에 뭐 우편번호 등이 있고요. 뭐 집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뭐 포토가 있는데, 포토는 지금 보시면 이게 바이너리 파일인데, 이게 이런 숫자들로 표현된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임에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이미지 처리해야 될 때 데이터를 이미지로 읽는 그런 노드를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노트가 있어서 뭐 어디 나왔는지 뭐 그런 간단한 이력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투, 그래서 어디에 리포트를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신의 헤드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토 패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토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그런 웹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고, 샐러리, 가장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이제 노드와 노드 간 연결은 포트에서 포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포트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우클릭을 해서 커넥트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연결을 시켰고요. 아직까지 소터라는 노드가 빨간색에 이제 주황색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아직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기 위해 눌러줄 거고요. 바깥에 보시면 여기 콘솔에도 솔팅을 할 노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팅을 실행할 수 없다, 정렬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터를 눌러볼 거고요. 보시면 이제 소트 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트 바이가 있는데, 처음에 기본 값은 로우 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키로 나와 있는데, 로우 키에 이제 눌러보시면 드롭다운 메뉴를 보시면 아까 봤던, 저희가 확인했던 칼럼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우 키는 단순히 데이터에 실제 들어가 있는 열의 번호들로 하기 때문에 기존 번호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employee ID도 로우 키와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로 한번 솔팅을 해볼 건데요. 샐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지부터 보고 싶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디센딩을 눌러주게 됩니다. 디센딩을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부터 위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넥스트 바이는 이제 샐러리가 만약 같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그 다음 정렬을 할 거냐, 그 같은 사람 내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할 건데요. 여기서는 뭐 저는 샐러리가 같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타이틀 아니면 뭐 여기서는 그냥 라스트 네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네임에 ABC 순으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볼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소팅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팅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에 좀 더 많은 사용량을 늘려서 이제 소팅을 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의 차이인데요. 뭔가 메모리가 충분한 환경에서 실행을 하신다면 솔팅 메모리를 체크해 주시는 게 시간적인 면에서 더 좋고요. 메모리가 만약 충분하지 않은데 정말 큰 데이터셋을 솔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체크를 했을 때 메모리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작업에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메모리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체크하지 않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클릭을 해서 execute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F7을 눌러주시게 되면 노란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죠. 그래서 실행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터를 실행한 후에 소터의 결과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employee ID가 1에서 9가 아닌 뭐 3, 1, 9, 2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샐러리로 가보겠습니다. 샐러리로 가보게 되면 네, 3,000 뭐 달러겠죠? 3,000 달러일까요? 정확히 어느 나라의 데이터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3,000 정도의 샐러리가 가장 높은 샐러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00, 네,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샐러리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소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숫자 정렬은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문자로 정렬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스트 네임으로 한번 가보고 넥스트 바이를 first name으로 해서 똑같이 정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터에서 F7을 누르게 되면 네, 아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우선은 라스트 네임의 ABC 순,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 같은 사람이 칼란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사람이 2명이었다면 그 2명은 퍼스트 네임의 ABC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다 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정렬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열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소팅이 된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서 다음 노드를 한번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노드는 열 필터입니다. 그래서 열 필터는 검색을 하실 때 칼럼 필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 칼럼 필터를 또 드래그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럼 필터는 저희가 솔터에서 이 모든 열을 제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으로만 확인을 하고 타이틀과 셀러리만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데이터만 가져오는 필터인데요. 이제 열을 필터하는 건데, 이 환경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가 꼽혀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워닝이 나왔고요. 이제 컬럼 필터에 소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고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들어가 보면 위에 이제 컬럼 필터를 어느 열을 가져올 건지 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은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지정을 해줘서 내가 어떤 컬럼은 가져오고 어떤 컬럼은 버릴지, 저는 일단 데이트 버리고 여기 화살표 2개 있는 건 전부 이동입니다. 전부 이동을 해버리고 저는 last name, first name, title, 그리고 맨 밑에 있는 salary 요 4개만 가져오고 싶어서 요 4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nforce exclusion이 있는데요. 제외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체크가 달라질 텐데요. 만약 enforce inclusion을 누른 상태로 한다면 어느 칼럼이 추가되든, 칼럼이 100개가 추가되든 200개가 추가되든 모두 다 exclude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enforce exclusion을 강제 이제 제외를 누르신다면 내가 exclude 해놓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칼럼들, 새로 들어온 칼럼들은 자동으로 include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노드 디스크립션 보이시죠? 여기서 include와 이제 enforce inclusion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쉽게도 영어라서 구글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일드카드, 그리고 이제 문자열 정규 표현식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칼럼명들이 대부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에 의해서 내가 포함할 변수와 포함하지 않을 변수를 설정할 때 두 번째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정말 타입 셀렉션입니다. 나는 정말 문자열만 가지고 오고 싶어. 아니면 수치형만 가지고 오고 싶어. 아니면 정말 바이너리만 가지고 오고 싶어 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바이너리만 지금 선택을 하시면 아까 봤던 포토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매뉴얼 셀렉션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 포함이 되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우클릭을 해서 execute를 누르거나 F7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터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이제 칼럼 필터를 통해서 이제 필터링이 된 테이블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까 봤던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빠지고 이제 셀러리, 타이틀, 그리고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라스트 네임 순으로 우선 정렬을 하고 다음 퍼스트 네임으로 정렬을 한 그 순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걸 만약에 똑같이 이제 컨트롤 C에서 같은 컬럼 필터를 만들어 놓고 원본에서 제가 바로 꼽아서
만약 똑같은 설정, 이게 노드를 복사를 하시면 설정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정이 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순서가 저희가 기존에 봤던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위에서 솔터를 통해서 컬럼 필터를 실행을 했을 때는 순서를 비교를 해보시면 ABC 순으로 라스트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바로 원본 데이터에서 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순서를 따라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노드가 이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커넥트된 이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연결된 데이터에 무조건 거기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터를 한번 실행을 했다고 해서 이 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더에 있는 데이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솔터를 내가 한번 실행을 했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무조건 솔팅이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솔터를 사용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렬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무조건 솔터의 결과에서 이제 다음에 활용할 노드에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노드를 한 번에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 내가 뭘 했고 뭘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를 이제 끌어올 이제 오른쪽 포트, 이 포트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이거는 뭐가 적용되고 뭐가 적용되지 않았는지를 한 번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열 필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 분할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더에서 오더를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더를 한번 살펴보면 동일한 노스윈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업사원들, 그리고 여기서는 영업사원들이 담당한 이제 계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더에는 이제 오더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당한 직원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1에서 8까지 그 직원들이 누가 담당해서 이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계약의 날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나머지 뭐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무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노드는 파티셔닝이라고 치시면 여기 바로 나오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리더를 제가 클릭한 상태로 파티셔닝을 더블 클릭했기 때문에 같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연결이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파티셔닝도 현재 샘플링 메소드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없다. 바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퍼스트 파티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퍼스트 파티션이 뭔지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퍼스트 파티션과 세컨드 파티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퍼스트 파티션은 뭐냐? 퍼스트 파티션은 이제 이 다이얼로그에서 정의한 파티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정의한 파티션을 제외한 나머지 remaining rows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나머지 행들이 세컨드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설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제가 선택하는 이 비율 혹은 앱솔루트, 이제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행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릴레이티브는 상대적으로 몇 %를 가져갈 거냐인데요. 여기서 선택하는 행들은 모두 퍼스트 파티션에 들어가는 행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퍼스트 파티션, 즉 이 파티셔닝 노드에서 위쪽 노드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전체의 30%였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 30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제 그 30%를 어떻게 뽑을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단순히 위에서 순서대로 30% 아니면 리니어 샘플링, 이거는 정말 계층적으로 뽑는 건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티셔닝이 이제 설명에 나와 있을 텐데요. 리니어 샘플링은 이제 전체가 100개가 있다면 30%를 한다면 이제 그걸 30으로 나눠서 그 나눈 숫자의 배수만큼을 나가면서, 그러니까 30을 이제 나누면 3.33이잖아요. 그러면 1 뽑고 뭐 4 뽑고 7 뽑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는 걸 뜻해서 그렇게 뽑아서 전체 30개를 뽑겠다라는 뜻이고요. 드로우 랜덤리는 그냥 말 그대로 랜덤입니다. 그리고 랜덤 하면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프로그램이든 랜덤을 뽑을 때는 시드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시드 넘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설정을 하는 이유는
랜덤 시드를 정해주게 되면 이 랜덤 시드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실행을 하든 같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복적으로 내가 같은 랜덤 효과를 봐야 될 때는 랜덤 시드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뭐 실행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랜덤 시드는 설정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범주형 칼럼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 범주형 칼럼의 분포에 따라서 나는 뽑겠다. 한마디로 이 ship country가 있고, 이제 뭐 ship name이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ship country로 해볼게요. 그럼 ship country가 만약에 3개의 국가에 만약 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게 50%가 있고, 캐나다에 가는 게 30%가 있고, 한국으로 오는 게 20%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 가는 이 50%의 데이터 안에서 30%를 뽑고, 캐나다로 가는 30% 안에서 또 30%를 뽑고, 한국으로 가는 20% 안에서 총 30%를 뽑아서 이 ship country의 비율이 이 전체 30%에 들어갈 때 5대 3대 2, 즉 원본 데이터의 이 ship country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30%를 뽑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머신러닝 강의에 들어갈 때 조금 나올 내용이지만, 어떤 분류를 하는, 내가 뭐 어떤 암 환자를 분류한다든지 그럴 때 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암 이제 양성과 악성 종양의 비율을 좀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은 랜덤하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실행을 해보면 랜덤하게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보면 여기서 로우가 830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830줄이 있는 데서 퍼스트 파티션을 보면 저는 30%를 뽑았기 때문에 249.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830 나누기 이제 100 곱하기 30 해보면 249가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249개의 로우가 퍼스트에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컨드 파티션은 그 나머지 로우들이 830개에서 249개를 제외한 나머지 581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셔닝을 해봤고요. 이 파티셔닝은 사실 여러 가지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받은 데이터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데이터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 그냥 첫 한 200줄만 보면서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범주는 좀 같게 비율을 가져오면서 로우 수는 적게 해서 대강 어떤 데이터인지 보고 싶다. 전체 데이터를 보기 힘드니까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샘플만 나 데이터를 뽑아서 어디다 전달해주고 싶다고 할 때는 파티셔닝을 한 후에 그냥 퍼스트 제가 한 거를 CSV 라이터나 아니면 엑셀 라이터를 써서 이런 걸로 이제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던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할하는 거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할을 해봤으니까 다시 결합을 해볼 텐데요. 결합은 컴바이너라고 치시면 칼럼 컴바이너라고 있습니다. 칼럼 컴바이너가 있는데, 이 칼럼 컴바이너라는 노드는 칼럼을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원본에서 직원 데이터를 이번에는 활용을 해볼 거예요. 직원 데이터를 데려오시면 되고요. 여기도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include를 저는 비워줄 거고요. 저는 last name과 first name을 칼럼을 합쳐서 그냥 이름이라는 걸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full name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더해지는 칼럼의 이름을 full name으로 정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미터는 쉼표가 아니라 저는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공백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백을 넣어줄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제가 넣은 샐러리 뒤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레임이라는 게 생겼고요. 플레임이 돼 있고 각각의 칼럼은 지금 큰 따옴표로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큰 따옴표는 각각의 칼럼이 합쳐질 때 어느 칼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를 하고요. 만약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보기 쉽다 그러면 이 quote always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냥 이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여기 quote always만 해제를 해주시고, 그
한다음표를 누르시면 이제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언제나 이제 인용보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보호가 지금 사라진 걸 보실 수 있고 제가 원하던 결과가 나온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결합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분할은 이렇게 한번 봤는데 혹시나 분할 중에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 좀 더 할 게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에서 이제 언더 샘플링이나 아니면 오버 샘플링 등의 이제 샘플링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뭔가 어떤 모델을 돌릴 때 이제 어떤 학습을 하거나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서 나중에 모델링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스트링 혹은 뭐 문자열 그래서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만 검색해도 스트링에 관련된 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스트링을 다루는 노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링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에서 저는 스트링 리플레이서와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셀 스플리터 요 3개 정도를 한번 스트링을 하는데 사용을 해볼 거고요. 컬럼 스플리터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개 노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요 4개 노드는 밑에 있는 오더 데이터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노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파티셔닝에 되어 있던 첫 번째 노드에서 꼽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리플레이서부터. 그러면 스프링 리플레이서는 일단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리플레이서는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타입의 변수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설정을 해서 그 패턴에 맞으면 내가 그 패턴에 맞는 거를 어떤 텍스트로 변환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환을 할 것은 스트링에서 일단 골라야 되겠죠. 스트링에서 저는 이 C 포스탈 코드에서 이 가운데 있는 바가 다른 어떤 문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바꿀 칼럼은 C 포스탈 코드가 될 거고요. 와일드카드 패턴을 지금 선택을 해놓고 리플레이스를 저는 이게 아니고 어떤 물결로 됐으면 좋겠다. 리플레이스는 홀 스트링과 그리고 all occurrence가 있는데요. 홀 스트링은 패턴과 전체 문자가 이제 일치를 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선택한 이 패턴이 전체 이 컬럼의 전체가 돼야 되는 거고요. all occurrence는 그냥 그 어떤 단어 안에 이게 여러 개 나온다면 그냥 그거 다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부분 있는 패턴도 다 인식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케이스 센시티브는 이제 제가 지금 특수 문자를 넣었지만 이게 문자열도 그냥 ABC 같은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자, 소문자가 달라도 같은 패턴으로 인식할 거냐라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use backslash as escape 캐릭터는 이제 이거는 escape 코드라는 건데 백슬래시를 사용했을 때 그거를 어떤 탭, 그러니까 백슬래시 t는 탭, 백슬래시 s는 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escape 코드를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append new column은 이제 이거를 내가 바꿨을 때 그대로 대체할 거냐 아니면 내가 새로운 컬럼을 넣어서 new 포스탈 코드라든지 이런 걸로 둬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 기존 컬럼은 그대로 살려둘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거는 그래도 한번 살려놓고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살려놓고 OK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밸류를 보면 우선 C 포스탈 코드 기존 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포스탈 코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가운데 슬래시가 모두 다 물결표로 바뀌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정말 이 슬래시를 다 물결표로 바꿨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뭐 한다면, 뭐, 어떤 패턴, 뭐 어떤 문자가 나와 있다면 그 문자는 모두 뭐 어떤 문자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리플레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노드는 스트링에다가 어떤 이런 엑셀 함수를 많이 쓰시죠. 엑셀 함수와 같은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사용을 해볼지 한번 칼럼을 보면서 정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파티션에서 shipname이 있는데 뭐 ship 어드레스 등도 있고요. shipCT도 있는데 저는 이 CT 혹은 뭐 shipCT에서 대문자가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있는 걸 모두 다 소문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얼 케이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얼 케이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로얼 케이스라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펑션들을 모아서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로얼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봤던 10레지온이 로얼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소문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10레지온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달러를 감싸서 칼럼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달러로 감싼 칼럼 이름이 이렇게 10레지온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 칼럼 전체, 이 열 전체의 데이터가 모두 다 로얼 케이스가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똑같이 new 10 레지온이라고 해놓을 거고요. 리전을 설정을 해서 새로운 로어 케이스, 그러니까 소문자로 된 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를 거고요. 실행을 한 후에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이것도 맨 끝에 제가 넣은 데이터가 있겠죠. 보시면 RJ 대문자로 돼 있던 것들이 RJ 소문자로 됐고요. 한 글자만 대문자였던 것들도 이렇게 소문자로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소문자가 있는데 모두 대문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똑같이 캐피털라이즈라는 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함수, 펑션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example과 설명이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모르시더라도 example만 봐도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컴페어 등도 있고 인덱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몇 번째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뭐 레프트, 라이트와 같은 것도 있고 스트립은 이제 양쪽 공백을 삭제시켜주는 함수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불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게 정말 true, false라는 그냥 데이터로 돼 있고 true, false가 이제 불린 값으로 안 읽히고 스트링으로 읽혀서 나는 이거를 그냥 0일 값을 가지는 불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눌린 값으로 변환을 할 때는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시간 관계상 모두 실습을 못 해보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함수 설명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되게 사용하기 좋은 스트링 매니플레이트 하는 함수들이 많으니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링 매니플레이션은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셀 스플리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플리터는 이제 이 셀을 나누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누려면 이제 구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분자가 필요한데 저희는 구분자가 그래도 좀 동일하게 있는 걸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분자가 있는 칼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사실은 포스탈 코드입니다. 포스탈 코드가 제일 만만해서 포스탈 코드가 지금 아까 사용했던 슬래시가 있죠. 그래서 슬래시로 활용을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칼럼은 포스탈 코드고 여기서 슬래시를 선택해서 딜리미터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오른쪽에 요 W가 지금 원화 표시죠. 원화 표시가 사실 저희 국내에 있는 노트북이나 국내 컴퓨터에서는 W 이제 원화 표시로 돼 있지만 외국 컴퓨터나 이제 뭐 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 백슬래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프트에 있는 거 왼쪽에 물음표 있죠.
물음표에 있는 거가 이제 정으로 누르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슬래시인데 그것과 반대 방향인 슬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래시를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이 백슬래시가 이제 이스케이프 코드, 이스케이프 캐릭터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케이프 코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원하시면은 구글에 검색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스케이프 코드를 사용한다면 내가 이 백슬래시를 이스케이프 코드로 인식을 하게 하려면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딜리미터, 그러니까 슬래시로 사용한 거를 나눴는데 나눈 것들에 이제 양쪽에 공백이 있을 때 그 공백들을 자동으로 삭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는 요 밑에 있는 요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나눈 거를 as list로 하면은 한 칼럼에 리스트의 성격을 가지는 하나의 칼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as new 컬럼은 새로운 그냥 컬럼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포스탈 코드가 슬래시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두 개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은 무조건 두 개로만 나뉠 거야 라는 게 있고 밑에는 게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 사이즈는 내가 대략적으로 몇 행까지 살펴보고 최대 몇 개까지 나뉘어지니까 그만큼만 만들게 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캔 리밋이 있는데요. 스캔 리밋은 제가 여기서 100개를 선택을 해주면 나는 100캔까지만 일단 확인해서 그 중에 최대로 나눠지는 것 기준으로 칼럼을 설정하겠다 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100으로 해놓고 아니면 그냥 5로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5로 해놓고 한번 설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옵션은 empty string 셀을 missing string 셀을 대신해서 만든다인데요. 만약에 딜리미터, 그러니까 구분자 슬래시가 없는 이제 짝대기가 없는 칼럼이 있다면 걔는 나눠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칼럼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칼럼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두 번째 칼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얘를 이제 미싱 칼럼으로 넣을 거냐, 그러니까 결측치로 처리를 해서 넣을 거냐,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공백 스트링 셀로 넣을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체크하지 않고 했을 때 구분자가 없는 칼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로 돼 있네요. 그래서 스캔 리밋을 100으로 해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개를 해서 했죠. 그래서 이게 범위가 있나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게는 처음 실행을 해봤는데 이게 뭐 이 정도의 범위에서 실행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C 포스탈 코드에 어레이 0, 그러니까 어레이 인덱스가 0인 칼럼이 하나 만들어졌고 C 포스탈 코드에 어레이 넘버 1, 그러니까 어레이 인덱스가 1인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봤던 실제 전에 있는 포스탈 코드에서 이 친구는 구분자가 없습니다. 구분자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칼럼에 들어올 게 없죠. 그래서 얘는 물음표. 그래서 나임에서는 결측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NA, NAN 등으로 표현되는 이 결측치가 물음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표현이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물음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분자가 들어있는 친구들은 두 개로 잘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음표가 나는 이건 결측치가 아닌데 나는 결측치로 들어있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맨 밑에 empty string 셀을 만들자를 체크를 하시고 OK를 누르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 비어있는 칸이 만들어집니다. 방금은 물음표, 빨간색 물음표로 NA, 결측치라는 걸 나타냈는데 이제는 결측치가 아닌 그냥 공백인 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컬럼 스플리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스플리터는 조금 아까 봤던 이제 컬럼 필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컬럼 필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점은 뭐냐? 컬럼 필터에 있는 이 오른쪽 노드는 필터가 된 테이블만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티셔닝 노드와도 비슷합니다. 파티셔닝도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컬럼도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요 아이콘을 지금 이게 자세히 보이신다면 좀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파티셔닝 노드는 이제 행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행을 뭐 1000개 행이 있다면 500개, 500개, 300개, 700개로 나누는 역할을 하고요. 칼럼 스플리터는 말 그대로 칼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을 나누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스플리티드 테이블, 탑 파티션, 그리고 바텀 파티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칼럼 스플리터에 이제 탑 파티션에 나는 어떤 칼럼들을 넣고 어떤 칼럼들은 밑으로 보내서 따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파티셔닝 노드는 정말 내가 들어가는 칼럼은 같지만 행을 다르게 넣어야 될 때 70%는 학습에 쓰고 30%는 그걸 검증하는 데 쓴다. 모델을 검증하는 데 30%를 떼서 쓰겠다라고 할 때 같은 칼럼으로 들어가야지 모델이 같은 칼럼으로 인식해서 같이 돌아가겠죠. 그럴 때는 파티셔닝 노드를 사용하지만 칼럼 스플리터는 그렇지 않고 행은 모두 다 가져갑니다. 행은 모두 다 가져가야 하는데 내가 어떤 칼럼은 어디서 쓰고 어떤 칼럼은 다른 노드에서 써야 된다.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테저만 있는 노드들은 인테저 숫자가 있는 노드들은 탑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밑으로 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탑 파티션을 보면 이제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노드들이 이렇게 나머지 숫자가 들어있는 테이블이 아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파티션을 보면 제가 봤던 숫자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변수명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고요. 제가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넘버, 인테저와 더블 둘 다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넘버 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테저와 이제 더블만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는 같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나누는 건 사실 나중에 학습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상세한 샘플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습과 뭐 검증 데이터를 나누는 데는 파티셔닝이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내가 샘플링을 좀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른 노드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스트링도 지금은 간단하게 스트링 뭐 바꾸는 거, 스트링의 간단한 함수, 엑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했지만 좀 더 다양한 펑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스트링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수치형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해보는, 뭐 수치형 데이터를 정규화한다든지 아니면 수치형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수식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칼럼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한번 데이터 핸들링을 배워볼 예정이니까 5강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 분할 그리고 추출 그리고 스트링에 대해서 조그만 전처리 살펴봤는데요. 댓글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궁금하신 점을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저희가 오우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우라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하단 설명에 이제 기재해 놓을 테니까요. 그 기재해 놓은 대로 가셔서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뭐 글 올려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이제 나임에 대한 거는 제가 대부분 답변을 해드리고요. 뭔가 나임 애널리틱스 플랫폼이 아닌 서버 그런 것도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